영하 20도,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보은에서는 8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영하의 강추위에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는 계속됩니다. 진보당은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로 간 엄태웅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가 준공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기업도시 조성과 분양을 담당했던 법인 청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최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맹추위에 보은에서는 8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포가 꽁꽁 얼어붙어 물줄기는 얼음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계곡 주변 곳곳은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흐르는 물도 얼려버린 겁니다. 추우니까 이제 좀 더 얼고 좀 더 얼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 번 얼면은 녹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도로가 바위벽에는 커다란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은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사진 한 장을 담아갑니다. I really like it. It's so beautiful. So I have to make a stop and take a picture. 종일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면서 외출 한번 하려면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장갑까지 중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손끝이 막 그냥 따갑고 장갑을 이렇게 찌고 갔는데도 손끝이 따가워서 혼나시. 충북 전역에 사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올겨울 최저기온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보은 영하 20.4도, 괴산 영하 19.6도, 제천 영하 19.4도 등을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일 계속된 한파에 어젯밤 보은에서는 80대 여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기온은 내일 아침에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지만 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영하의 강추위가 예보된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충북도민 시국대회가 충북도청 쌈지광장에서 열립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집회는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수사, 탄핵에 반대하고 국회 백골단을 데려와 소개한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집회를 주최한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시작 전 손 피켓과 방한용품 등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간 국민의힘 엄태웅 국회의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오늘 엄 의원을 내란 선전 선동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진보당은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저 앞에 집결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언하는 등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준공한 충주 기업도시가 13년이 지나도록 아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억 원이 넘는 상업용지가 미분양 상태여서 올해도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준공한 충주 기업도시. 현재 23개 기업체가 입주했고 12개 아파트 단지 8,400여 세대 등 7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기업체와 공존하는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나도록 기업도시를 만들고 분양했던 특수 목적 법인인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상업용지 열세 필지를 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가만 220억 상당. 저수지를 앞에 두고 체육공원과 주차장 등 입지 여건은 좋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또 계속해서 지금 지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4000세대의 배후 도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업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수 목적 법인이 청산되지 않으면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4명,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마다 수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연이어 대표이사를 맡으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간 입장도 엇갈립니다. 충주시는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원하는 반면 대주주인 포스코건설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기업도시가 완료가 단계에 접었기 때문에 출자사들과 협의하에 청산을 좀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분양 용지 처리에 대한 출자사별로의 의견이 좀 갈려서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기업도시 마무리를 늦출 뿐 아니라 이미 판매한 땅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설계를 마쳤지만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연구소 용지도 충주시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충주 기업도시와 함께 조성된 원주 기업도시는 100% 분양을 끝내고 지난해 8월부터 청산 절차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 나들목을 지나던 25톤 화물차에서 맥주병 7톤가량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분 동안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출동해 맥주병을 갓길로 치워 지금은 도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잠근 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를 했다고 속여 수년간 거액의 보조금을 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2015년 12월부터 9년 동안 청주시 등의 장애인 활동 보조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을 가진 여동생과 딸, 지인 등이 8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